안녕하세요, 유령고구마입니다. 작년 말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건 다름 아닌 한 뉴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2025년 9월 어느 한 유명 가수의 테슬라 트렁크에서 굉장히 부패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된 것이죠. 사건을 요약해보자면 오랫동안 방치된 테슬라 차량에서 끔찍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트렁크를 열자 아주 심각하게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하게 부패한 탓에 형체를 알아볼 순 없었지만 조사 결과 시신은 다름 아닌 14살의 셀레스트라는 여학생으로 밝혀졌죠. 여기서 더 큰 충격적인 일은 바로 테슬라 차량의 주인이었는데요. 테슬라 차량의 주인은 바로 최근 틱톡과 각종 SNS를 통해 유명세를 날리고 있었던 가수 데이비드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는 용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채 당국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를 둘러싼 사건의 진실에 대해 짧지만 최근까지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연인 관계였다는 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들은 같은 문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셀레스트의 어머니 증언으로 셀레스트가 실종되기 전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한 점을 미루어 보아 그들은 연인 관계였음이 자명했었죠. 그렇게 이미 미성년자와 이런 연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미성년자 연인을 향해 작성한 듯한 데이비드의 가사 또한 충격적이었었죠. 그의 노래 로맨틱 허머사이드 뮤직비디오에서는 피 묻은 한 여성과 눈 가리개를 쓴 인물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원몰 댄스 뮤직비디오에서는 사람이 자동차 트렁크에 실리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I media trained you. No, you didn't. That's controversial. It's controversial of kids. She's been missing since I taught her. So when I taught her, she met this dude on social media. He was a rapper in LA. He came and got her. She ran away from home. She was gone for like a month. The cops found her in Hollywood, brought her back to our school. She disappeared again in May of that year, May of 2024. I found out yesterday that she's now dead in that rapper's car. Cut into pieces. 셀레스트는 2024년 초에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따르면 그녀는 몇 차례 가출했고 2024년 4월에 마지막으로 도망쳤으며, 그녀는 같은 해 5월 말에 가족과 통화가 되었다고 전해졌죠. 그리고 이후 셀레스트에게선 어떠한 연락도 없었죠. 시신이 발견된 이후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설왕설래가 오가던 와중에 시신이 테슬라에 실리기 전에 사전에 냉동된 것이 아니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곤 했는데, LAPD 당국이 모든 루머에 반박하고 나서길 시신이 사전에 냉동되었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절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고, 당국이 밝히길 최소한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으나 참수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셀레스트가 2024년 5월을 마지막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셀레스트가 시신으로 발견된 건 2025년 9월이었고요. 시신이 고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아 셀레스트는 2025년 봄에 사망했고, 2025년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데이비드는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셀레스트의 사망 사건을 두고 경찰은 용의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건 이 시신을 처리하는 데 꽤 여러 명의 인원이 관여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충격적인 건 데이비드가 임대한 주택에서 발견된 것이었는데요. 그건 바로 소각기였습니다. 16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소각기가 보통 집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시신을 소각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집에 있는지도 우선 수상하고, 그리고 또한 절단할 때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수상하죠. 그리고 사건을 깊게 이해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비드 주변에서 현재 체포된 한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구속된 인물은 니오 랭스턴으로 데이비드와 함께 각종 영상에 모습을 드러내었던 스트리머입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는데요. TMZ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그는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체포된 이유는 다름 아닌 셀레스트 강도 살인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것을 불이행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이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죠. 셀레스트는 2024년 캘리포니아에서 실종되었습니다. 2025년 9월 8일 차량에서 발견된 당시는 그녀가 사망한 지 꽤 시간이 흐른 상태, 그러니까 2025년 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LAPD는 최근 데이비드가 2025년 봄에 산타바바라 지역을 여행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그 목적을 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이 산타바바라가 이 사건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
장소와 관련하여 바로 이곳에 네오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것이죠. 네오는 사건과 관련하여 비협조적 증인으로 불리는데 현재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없지만 그는 셀레스트 사건의 아주 결정적인 핵심 증언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포착한 정황을 들여다보면 셀레스트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5년 봄에 데이비드가 갑자기 산타바바라 외곽 지역을 한밤중에 방문해 몇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완전한 외곽 지역이라서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곳에 데이비드가 왜 갔는지 그리고 이 장소와 얽힌 인물들이 누구인지 지금 이게 LAPD가 조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장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네오를 체포하기 위해 7명의 경찰관이 동원되었고 그는 현재 6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오의 SNS에서는 데이비드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모두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밀고가 있었는지 결국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데이비드는 셀레스트 살인사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테슬라 차량은 완벽 범죄를 꿈꾸며 어떻게 시신을 유기할지 세워졌던 계획 속에서 임시보관 장소일 뿐이었고 그 계획이 틀어져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수년간 셀레스트와 함께 시간을 보낸 사진과 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정된 투어를 취소하고 앨범 발매를 중단한 채 경찰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깊이 파헤치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죠. 셀레스트의 사진이 최근 새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셀레스트의 사진은 2025년 1월 2일에 찍힌 것인데요. 오후 5시 5분경 찍힌 사진인데 사진 속 그녀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듯한 가출 청소년으로 보이죠. 사진을 찍은 인물은 데이비드이고 거울 셀카도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사망하기 전 1월 초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후 데이비드의 테슬라가 동네 곳곳에 위치를 옮겨가며 주차되기 시작했고 인근 관리자의 말에 따르면 2월쯤 아주 지독한 냄새가 풍겨오기도 했는데 테슬라가 다른 곳으로 이동되자 그 냄새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해요. 이후 데이비드의 매니저는 새로운 테슬라를 리스했다고 하는데 기존의 데이비드의 SNS에도 등장했었던 테슬라를 갑자기 사용하지 않고 새 테슬라를 리스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죠. 현재 검찰은 캘리포니아 대배심에서 증언하도록 데이비드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을 소환하려 하고 있는데 데이비드 가족 측은 이 소환에 불응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환에 불응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에서의 증언을 위해 자신들을 소환한 법원의 명령이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캘리포니아 대배심 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텍사스 하급 법원의 명령을 뒷받침하는 선서 진술서가 일부 가려진 채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증인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텍사스에서 머나먼 캘리포니아까지 부르는 건 적법 절차 권리 침해가 아니냐는 것이죠. 왜 가족들 자신들을 중요 증인으로 간주하는지 그 정보를 공개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러한 교착 상태는 현재 진행 중인데 현재 데이비드는 추가로 LA 대배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셀레스트 사건 진행 상황입니다. 결론을 정리해보자면 사건은 점점 계속해서 데이비드를 향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수사와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와 셀레스트 살인사건에 관한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저는 또다시 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령고구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